오늘은 독서 집중력을 300% 상승시켜주는 두 가지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교육 사상가 모티머 제롬 애들러는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를 얻거나 흥미를 위해 책을 읽을 경우가 깨닫기 위해 노력할 때보다 생각을 덜한다. 정보나 흥미를 위해 책을 읽는 것은 다소 덜 적극적인 독서다. 깨달음이나 이해를 위해 책을 읽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독서를 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독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독서하는 이유 명확히 하기입니다. 낚시를 하려면 잡으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미끼를 골라야 되겠죠.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미끼가 있을 거고, 잡으려는 물고기의 특성을 알고서 미리 미끼를 선정해 두는 게 중요할 겁니다. 사실 제가 낚시는 1도 모르는데 예전에 낚시 게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독서하는 이유도 다들 다를 겁니다. 자기 관리 기술, 경제, 역사, 과학, 인간관계, 기업 경영 등등 지금 당장 읽을 책을 선택한 이유가 다들 있을 거예요. 물론 흥미와 힐링을 위한 독서도 있죠. 이런 독서도 저는 매우 좋은 독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이런 흥미와 힐링을 위한 목적은 예외로 두고요.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물고기에 따라서 미끼를 설정하듯이 책을 읽으면서도요, 내가 어떤 것을 쏙쏙 빼먹을 것인가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습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관련 독서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먼저 습관 관련 서적을 찾아보겠죠. 과학자가 쓴 습관 서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계발 전문가가 쓴 습관 서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라면 이런 습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위인들의 책도 찾아볼 것 같아요. 위인전이나 평전 같은 걸 읽으면서 위인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첫 시작할 때 습관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명확해지고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읽어야 할지 뇌의 활성도가 월등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권씩 읽으면서 양만 채우는 독서와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때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노란색 색연필로 중요한 문장에 줄긋기를 하고요. 빨간색 색연필로는 중요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책 귀퉁이를 접어서요, 나중에 재독하거나 다시 참고할 때 보기 쉽게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손도 계속 움직이면서 독서를 하니까 뇌의 활성도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독서를 하다가도요, 저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라는 목표를 잊어버리고 맹목적으로 글자를 읽어 내려가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책이라는 게 첫 앞부분 읽을 때는 와, 이 책 진짜 인생책이다, 아 좋다 좋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도 중간쯤부터 흥미가 뚝 떨어지는 시점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정이 떨어지는 순간에 역시나 정말 중요한 게 처음에 초심 되살리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습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목표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다시 레이더를 ON으로 놓게 됩니다. 습관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검색망에 걸리게 해두는 거예요.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뇌가 바로 반응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독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장하는 게 목적이시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자신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잡는 물고기는 그냥 아무 물고기가 될 거예요. 원하는 물고기가 있으면 그 물고기를 위한 미끼를 준비하고 그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제 바구니를 만들어라 인데요. 이 주제 바구니가 뭐냐 하면요, 자신만의 노트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했었다면 이렇게 독서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기록. 정말 예전부터 제가 계속 기록을 강조해 드리는데 기록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미끼를 잘 준비해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더라도요, 담아놓을 바구니가 없으면 물고기를 쉽게 놓치게 되겠죠.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습관
습관과 관련된 이런 또 정보들을 모은다고 가정을 한다면 습관 관련 기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독서를 하다 보면 책을 다 읽고도 뭔가 남는 게 없는 이유가요. 자신의 뇌에 자꾸 뭔가를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에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노트에 남겨야 합니다. 뇌는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보고 망각했다가 다시 보고 하면서 점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요. 책 한 번 보면서 슬쩍 단기 기억으로 지나쳐버리는 건 절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책을 몇 번이나 재독하는 건 또 너무나도 힘든 일일 거고요. 그런데 노트에다가 중요한 정보들만 딱 기록해두면 어떻겠습니까? 책을 또 열심히 재독하는 것보다 이 노트에 딱 요약된 정보들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노트 자체가 우리의 장기 기억이기도 하면서요. 이걸 반복하면서 보다 보면 진짜 생물학적인 우리의 뇌의 장기 기억으로 지식들이 보내지게 될 겁니다. 탤런트 코드라는 책으로 유명한 데니얼 코일은요, 재능을 단련시키는 52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을 취재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조언이나 잠재적으로 유용한 방법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수첩에 적고 해당 페이지에 형광분홍색 포스트잇을 붙여놓았다. 나는 새로운 동작은 언제나 과장하라. 연습 공간을 축소시켜라. 낮잠을 많이 자라 같은 팁을 적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첩 가장자리를 따라 분홍색 포스트잇이 무성해졌다. 나는 계속 여행하면서 더 많은 재능의 영광로를 방문했다. 더 많은 수석교사와 대화를 나누었고 분홍색 포스트잇은 늘어만 갔다. 어느 순간 나는 이 조언을 정리해 한데 모을 필요성을 느꼈다. 이 책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정말 단순한 기록의 습관 자체가 이 사람만의 비밀 노트가 되고 나중에는 이 노트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서할 때요. 아까 첫 번째로 독서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요. 뇌의 상태가 사냥꾼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독서를 하면서도 목표물을 계속 감지하려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요. 기록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정보 선별 능력,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식들을 정리하는 기록 능력이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서법을 하다 보면 단점도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데 완독이 느려진다는 점과 뇌의 활성도가 최고치라서 쉽게 지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이 가진 장점이요. 이러한 단점을 다 상쇄시킬 정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내는 책 권수는 줄어들지 몰라도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얻는 지식과 지혜의 양은 월등히 이 방법이 낫다고 자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